아빠의 손이 내 목을 조르는 순간 나는 10살이었고 그 집은 엄마의 마지막 선물이어야 했어. 이 집은 내 거야. 하지만 이제 우리 가족의 거야. 아빠의 목소리가 속삭이듯 흘러나왔고 나는 그날 처음으로 피를 맛봤어. 내 자신의 피.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배신의 맛. 그날 밤 나는 맹세했어. 이 고통을 되갚아줄 거야. 하지만 칼이 아니라 그들이 가장 아끼는 것, 그들의 가족으로. 서울의 번잡한 아파트 숲속.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가을 오후였다. 학교에서 돌아온 나는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엄마의 방으로 달려갔어. 엄마는 3달 전 그 긴 병마와 싸우다 결국 떠났어. 암이었다. 마지막 순간 엄마는 나를 꼭 안고 속삭였지. 민준아, 이 집은 내 거야. 엄마가 내게 주는 유일한 유산이야. 절대 포기하지 마. 그 말은 내 가슴에 새겨진 문신처럼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떠올랐어. 이 집은 강남의 작은 아파트, 엄마가 평생 모아 세운 유일한 재산이었어. 3억 원쯤 되는 가치. 하지만 나에게는 세상 전부였어. 아빠는 그날 새 여자를 데려왔어. 아니, 새 엄마라고 소개했지? 그녀의 이름은 지은 씨였고 뒤에는 5살짜리 여자애가 따라붙었어. 민준아, 이제 우리 가족이 더 커졌어. 이 집에서 함께 살자. 아빠의 미소는 밝았지만 눈빛은 어딘가 불편하게 흔들렸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어.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빠가 갑자기 말했다. 민준아, 이 집을 임대해야 할 것 같아. 지은이랑 수아가 서울로 이사 왔으니까 더 넓은 곳이 필요해. 그 말은 번개처럼 내 머리를 스쳤어. 임대. 엄마의 집을. 내 유산을. 아빠, 엄마가 이 집은 제 거라고 했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항변했어. 하지만 아빠는 웃으며 내 어깨를 토닥였지. 민준아, 아직 내가 너무 어려. 아빠가 잘 관리할게. 돈은 내 통장에 넣어줄게. 그 순간 지은 씨가 부드럽게 끼어들었어. 민준이, 우리도 이 집 좋아. 하지만 가족을 위해서는 희생도 필요하잖아. 희생. 그 단어는 내 가슴을 칼로 도려내는 듯했어. 나는 식탁을 뒤집고 싶었지만 10살 꼬마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 그날 밤 나는 엄마의 방에서 울었어.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엄마의 향기가 남아있는 옷을 끌어안았어. 엄마, 왜 아빠는 저를 버려요? 다음 날 집은 변했어. 아빠가 부동산 중개인을 불렀고 이틀 만에 세입자가 들어왔어. 젊은 부부, 아이 하나 데리고. 그들은 우리 집을 김대로 불렀지만 나는 도둑질이라고 생각했어. 우리는 그 옆 동으로 이사 갔어. 더 좁고 더 어두운 곳. 아빠는 김대로로 내 교육비를 마련할게라고 했지만 나는 알았어. 그 돈은 지은 씨의 새 옷, 수아의 장난감, 아빠의 술자리에 쓰였다는 걸. 학교에서 돌아올 때마다 나는 우리 옛집을 올려다봤어. 창문 너머로 낯선 가족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오는 게 보였어. 그 소리는 내 귀를 찌르는 독침 같았어. 시간이 흘렀어.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 나는 더 이상 울지 않았어. 대신 그 고통을 연료로 삼았어. 도서관에서 법률 서적을 빌려 읽었어. 상속법, 부동산 소유권. 13살의 나는 이미 변호사처럼 생각했어. 아빠, 임대료는 제 통장에 왜 안 들어오세요? 나는 물었어. 아빠는 피곤한 얼굴로 대답했지. 민준아, 가족 생활비로 썼어. 내가 이해해. 그건 배신의 변명이었어. 지은 씨는 임신했다고 했고 또 하나의 새 가족이 태어날 거라며 웃었어. 나는 그날 방에서 칼을 쥐고 섰어. 하지만 베고 자는 대신 나는 계획을 세웠어. 복수. 하지만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그들이 느낀 그 충격을 그대로 되돌려줄 복수. 고등학교 시절 나는 공부에 미쳤어. 전국 모의고사 1등, 서울대 법학과 합격. 아빠는 자랑스러워했지만 나는 그 자랑을 무기로 삼았어. 대학에 들어간 첫 해,
나는 변호사를 만났어. 엄마의 유언장과 상속 증명서를 보여주세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 네, 이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아버지가 미성년자 자산을 무단 처분한 거예요. 나는 미소 지었어.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어. 나는 기다렸어. 그들이 더 깊이 빠져들 때까지. 아빠의 새 가족은 이제 완성됐어. 지은 씨와의 사이에 태어난 동생, 인호. 이제 우리 집은 내 식구로 꽉 찼어.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 좁은 방에서 살았어. 민준아, 내가 성공하면 다 내 거야. 아빠의 말은 이제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었어. 나는 직장 생활을 시작했어. 대형 로펌에서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매일 나는 고객들의 재산 분쟁을 다루며 내 과거를 되새겼어. 당신의 재산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나 자신에게 하는 약속이었어. 그러던 어느 날 기회가 왔어. 아빠가 사업을 시작했다고 했어? 작은 카페, 지은 씨가 운영. 자금은 당연히 내 집 임대료에서 나온 거였어. 나는 은밀히 조사했어. 카페는 적자, 대출이 쌓였어. 그리고 그 대출의 담보. 바로 우리 옛집. 아빠가 몰래 세입자와의 계약을 받고 집을 담보로 올린 거야? 나는 웃었어. 이제 시작이야. 첫 번째 움직임은 조용했어. 나는 익명으로 세입자에게 연락했어. 집주인이 사기쳤어요. 계약 무효예요. 세입자는 소송을 걸었고 아빠의 카페는 위기에 처했어. 아빠는 나에게 달려왔어. 민준아, 내가 도와줄 수 있지? 변호사잖아. 나는 차갑게 웃었어. 아빠, 그 집은 제 거예요. 왜 도와드려요? 그 순간 아빠의 얼굴이 창백해졌어. 뭐? 그건 가족을 위한 거였어. 가족. 그 단어는 이제 내게 독극물이었어. 소송은 길었어. 나는 모든 증거를 모았어. 엄마의 유언장, 아빠의 은행 거래 내역, 심지어 지은 씨의 쇼핑 기록까지. 법정에서 아빠는 울었어. 민준아, 용서해. 아빠가 잘못했어.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어. 아빠, 저는 용서라는 단어를 모르겠어요. 엄마가 가르쳐주지 않았거든요. 판결은 내 승리. 집은 내게 돌아왔고 카페는 문을 닫았어. 지은 씨는 아빠를 탓하며 집을 나갔고 수아와 민호는 울며 나를 저주했어.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었어.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어. 나는 집을 팔지 않았어. 대신 그곳에 살았어. 매일 옛날처럼 창문을 올려다보는 대신 이제 내가 그 안에서 엄마의 사진을 보며 웃었어. 아빠는 길바닥에서 살았어. 민준아, 한 번만 그의 연락이 왔지만 나는 차단했어. 그러나 속으로는 비어 있었어. 이 승리가 정말 나를 채워줄까? 시간이 더 흘렀어. 나는 성공한 변호사가 됐어.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았어. 하지만 그 상처는 여전했어. 어느 날 아빠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어. 암, 엄마와 같은 병. 나는 병실로 갔어. 마른 몸으로 누워있는 아빠. 민준아. 미안해. 그의 눈물이 흘렀어. 나는 손을 잡았어. 아빠, 이제 알겠어요. 복수는 결국 나 자신을 갉아먹는 거예요.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어. 용서. 그건 불가능했어. 대신 나는 아빠의 치료비를 댔어. 하지만 집은 돌려주지 않았어. 그건 엄마의 유산, 내 복수의 증거였으니까. 아빠가 죽은 후 나는 지은 씨를 만났어. 그녀는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고생하고 있었어. 민준 씨, 제발. 아이들을 봐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 당신이 선택한 가족이었잖아요.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울었어. 이 모든 게 정말 공정한가? 복수는 나를 자유롭게 하지 않았어. 오히려 더 깊은 어둠으로 끌어들였어. 이제
나는 그 집에서 홀로 산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빛난다. 엄마의 사진을 보며 나는 속삭인다. 엄마, 제가 한 게 맞아요. 답은 없지만 나는 안다. 그 충격은 영원히 내 안에 남아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 강함 뒤에 끝없는 외로움이 도사리고 있다. 대학 시절의 나는 겉으로는 평범한 법대생이었어. 강의실에서 헌법과 민법을 외우며 친구들과 맥주를 마시고 여자친구도 사귀었어. 하지만 밤이 되면 나는 책상 앞에 앉아 아빠의 은행 명세서를 훑었어. 그 임대료, 매달 200만 원,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나는 이미 알았어. 지은 씨의 명품백, 수아의 사립학교 학비, 아빠의 골프 회원권. 엄마가 평생 아껴 모은 돈이 그들의 사치로 증발한 거야? 민준아, 요즘 왜 그렇게 피곤해 보이냐? 룸메이트가 물었어. 나는 웃으며 대답했지. 논문 때문에, 하지만 진짜 이유는 복수의 불꽃이었어. 나는 클럽에 들어갔어. 법률 동아리, 아니, 부동산 분쟁 전문 세미나. 그곳에서 나는 네트워크를 쌓았어. 변호사 선배들, 중개인들. 그들은 나의 무기였어. 상속 분쟁. 흔한 일이야. 증거만 있으면 이겨, 한 선배가 말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증거. 그게 핵심이었어. 집으로 돌아오면 아빠의 카페가 보였어. 지은의 카페, 간판에 그렇게 적혀 있었어. 나는 매일 그곳을 지나쳤어. 안에서 웃는 수아의 모습, 민호의 울음소리. 그 소리는 내 심장을 쥐어짜는 듯했어. 한 번은 용기를 내 들어갔어. 커피 하나요? 지은 씨가 웃으며 내 주문했어. 민준 씨. 오랜만이네. 앉아서 이야기할래? 나는 고개를 저었어. 바빠서요. 하지만 그 짧은 순간 그녀의 눈에 스친 죄책감이 보였어. 그녀도 알았어. 이 모든 게 잘못됐다는 걸? 그해 여름, 나는 첫 인턴십을 시작했어. 로펌에서 부동산 소송팀, 내 담당 케이스는 비슷했어. 아버지가 딸의 유산을 빼앗은 사건. 나는 밤새워 자료를 모았어. 판례, 법조문. 그리고 내 이야기까지. 이 선생님, 이 부분에 제 경험을 넣어도 돼요. 팀장님이 웃었어. 민준 군, 법은 감정이 아니야. 하지만 내가 열정적이네. 그 케이스를 이겼어. 클라이언트가 울며 나를 안았어.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집을 지켰어요. 그 순간 나는 느꼈어. 이게 내가 원하는 거야? 하지만 내 대상은 클라이언트가 아니야. 아빠가 나를 불렀어. 민준아, 카페에 와라. 이야기 좀 하자. 나는 갔어. 테이블에 앉아 아빠가 말했다. 사업이 잘 안 돼. 대출이. 집을 담보로 했어.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 아빠, 그 집은 제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아빠는 한숨을 쉬었어. 가족을 지키려고. 지은이가, 아이들이, 나는 웃었어. 가족. 엄마는요? 저는요. 그 말에 아빠는 입을 다물었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진실을 말하세요. 아빠의 고백은 길었어. 엄마가 죽은 후 그는 외로웠다고. 지은 씨를 만났고 사랑에 빠졌다고. 내가 이해 못할 수도 있지만 아빠도 인간이야, 인간. 그 단어는 내게 모욕이었어. 인간이라면 왜 제 유산을 훔쳤어요? 아빠는 울었어. 미안해. 돌려줄게. 천천히 하지만 나는 이미 계획을 세웠어. 돌려주는 척 더 깊이 파고들 거야. 인턴십이 끝난 후 나는 풀타임으로 로펌에 들어갔어. 첫 클라이언트는 익명이었어. 세입자 보호 협회. 그들은 아빠의 카페 대출에 대해 물었어. 이 담보, 불법이에요. 소유자가 미성년자였을 때 무단으로 한 거죠. 나는 자료를 넘겼어.
협회는 움직였어. 세입자가 불만을 제기하고 은행이 조사에 들어갔어. 아빠의 카페는 문을 닫았어. 그는 나에게 전화했어. 민준아, 이게 내 짓이냐?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어. 아빠, 법은 공평해요. 잘못은 벌 받죠? 지은 씨가 찾아왔어. 눈이 붉게 부은 채 민준 씨, 제발 그만해요. 아이들이 굶어요.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셨어.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저도 굶었어요. 감정적으로 그녀는 무릎 꿇었어. 용서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용서? 그건 선택지가 아니었어. 집을 돌려받을게요. 그게 전부예요. 그녀가 나가자 나는 창밖을 봤어. 서울의 밤하늘, 별 하나 없이 검었어. 이 복수가 나를 어디로 데려갈까? 시간이 흘러 나는 승진했어. 파트너급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는 내 팀을 이끌었어. 하지만 속으로는 아빠의 삶을 추적했어. 그는 택시 기사가 됐어. 새벽에 출근하고 밤늦게 들어오는. 지은 씨와는 헤어졌고 아이들은 친척 집에 맡겼어. 한 번은 우연히 아빠를 봤어. 버스 정류장에서 비를 맞으며 서 있는 모습. 나는 다가가지 않았어. 대신 사진을 찍었어. 내 복수의 증거로. 그러나 그 사진을 보는 순간 가슴이 아팠어. 이게 정말 내가 원한 거야? 엄마라면 뭐라고 할까? 나는 엄마의 묘를 찾았어. 비가 내리는 오후, 꽃을 놓고 앉아 속삭였어. 엄마, 제가 너무 멀리 갔나요? 바람이 불었지만 답은 없었다. 대신 나는 결심했어. 복수를 끝낼 때가 왔어. 하지만 어떻게? 단순한 승리로 끝나지 않을 거야. 더 깊은, 더 영원한 상처로. 로펌 생활은 나를 변화시켰어. 아침에 출근하면 커피 한 잔과 함께 소송 서류가 쌓여 있었어. 나는 그 속에서 나 자신을 잃어갔어.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복수의 그림자가 나를 삼켰어. 동료들은 나를 철혈 변호사라고 불렀어. 민준 씨, 당신처럼 냉정한 사람은 처음 봐. 그 칭찬은 내게 독이었어. 냉정. 그건 고통을 숨긴 가면일 뿐이었어. 집으로 돌아오면 빈 공간이 나를 맞았어. 결혼. 아직 안 했어. 연애는 몇 번 했지만 모두 끝났어. 너 너무 차가워, 여자들이 말했다. 나는 웃었어. 그게 내 직업이야. 하지만 진짜 이유는 알았어. 내 마음은 이미 엄마의 집에 갇혀 있었어. 그곳을 되찾은 후 나는 그 안에서 살았어. 가구는 엄마 시절 그대로 먼지가 쌓인 채 매일 밤 나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어. 옛날처럼 낯선 가족의 불빛이 아닌 이제 내 그림자만. 아빠의 소식을 들은 건 변호사 동창 모임에서였어. 너 아빠 택시 타다 사고 났대. 다리 다쳤어. 나는 포크를 내려놓았어. 그래, 속으로는 파도가 쳤어. 그는 이제 50대 중반, 몸이 약해졌어. 나는 병원으로 갔어. 복도에서 간호사가 말했다. 환자분, 외로운 분이세요. 가족이 안 오시네요. 나는 병실 문을 열었어. 아빠는 창가에 앉아 다리를 절뚝거리며 신문을 보고 있었어. 아빠. 그가 고개를 들었어. 눈이 커졌다. 민준아. 왜 왔어? 나는 의자를 끌어당겼어. 소식 들었어요. 상태는 아빠는 쓴웃음을 지었어. 이제 운전 못한 카페도 망했고. 다 끝났어. 나는 침묵했어.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 민준아, 내가 한 거 알아. 집 돌려준 거 고마워. 하지만 너무 늦었어. 늦었다. 그 단어가 내 가슴을 후벼 팠어. 아빠가 먼저 시작했잖아요. 엄마의 유산을. 아빠가 끼어들었어. 맞아. 아빠가 최악이었어.
지은이를 만난 후 모든 게 변했어. 내 엄마를 잊으려고 미친 짓을 했어. 그의 눈물이 흘렀어. 나는 손수건을 내밀었어. 울지 마세요. 이제 와서. 하지만 내 목소리도 떨렸어. 우리는 그날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눴어. 엄마의 추억, 내 어린 시절. 민준아, 용서할 수 있겠어? 아빠가 물었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 대신 치료비를 내고 나왔어. 그 후 나는 지은 씨를 다시 만났어. 그녀는 작은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어. 민준 씨, 아이들 학교 때문에 그녀의 눈은 피곤해 보였어. 수아는 이제 고등학생, 민호는 중학생. 도와줄게요. 하지만 대가로 그녀가 물었어. 뭐요? 아빠의 진실을 말해요. 왜 그 집을 임대하게 했어요? 지은 씨는 한숨을 쉬었어. 당시 나도 몰랐어. 당신 아빠가 민준이 교육비라고 했으니까? 나중에 알았을 때 이미 늦었어. 미안해. 그 고백은 나를 흔들었어. 그녀도 피해자였나? 아니, 공모자야. 하지만 아이들은? 나는 수아에게 편지를 썼어. 내가 내 동생이 될 수 있었어. 하지만 내 엄마가 그 답장은 없었다. 대신 민호가 찾아왔어. 13살 꼬마, 눈이 아빠를 닮았어. 형, 우리 집에 왜 그래? 나는 웃었어. 집. 그건 내 거야. 민호가 울었어. 형도 가족이잖아. 오 가족. 그 단어가 다시 나를 찔렀어. 로펌에서 새로운 케이스가 들어왔어. 가족 상속 분쟁. 딸이 아버지의 재산을 주장하는 거. 나는 그 딸을 만났어. 그녀의 눈빛이 나와 같았어. 언니, 어떻게 이겨요? 나는 조언했어. 증거를 모아. 감정은 버려. 하지만 그녀가 울자 나는 안았어. 괜찮아. 내가 이길 거야. 그날 나는 거울을 봤어. 내 얼굴에 피로가 쌓여 있었어. 이 복수가 나를 괴물로 만들었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 아빠의 집단이 이제 그의 쉼터돼서. 그는 퇴원 후 싸구려 원룸에 살았어. 나는 그곳에 갔어. 아빠, 집을 돌려줄게요. 아빠의 눈이 빛났다. 진짜,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하지만 조건. 지은 씨와 아이들을 데려와서 모두 함께. 아빠가 물었어. 왜? 마지막 복수예요. 그 집에서 당신들의 행복을 무너뜨릴 거예요. 그들은 왔어. 지은 씨, 수아, 민호. 집안은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 찼어. 나는 문을 잠그고 서류를 꺼냈어. 이건 상속 포기서. 아빠, 서명하세요. 집은 영원히 제 거예요. 아빠가 떨며 물었어. 이게. 무슨, 나는 웃었어. 당신이 나에게 한 거예요. 가족을 위한 희생에 지은 씨가 소리쳤어. 미쳤어. 이건 복수야. 맞아요. 공정한 복수. 그날 밤 그들은 떠났어. 아빠의 서명으로 모든 게 끝났어. 하지만 내 안은 텅 비었어. 나는 집에 홀로 앉아 엄마의 사진을 봤어. 엄마, 이게 끝인가요? 눈물이 흘렀어. 복수는 승리였지만 승리의 맛은 쓰디썼어. 성공은 나를 더 외롭게 만들었어. 로펌 파트너가 된 후 내 일정은 빽빽했어. 아침 7시 출근, 밤 11시 퇴근. 클라이언트들은 나를 신뢰했어. 민준 변호사, 당신이 있으니 안심이야. 하지만 그 신뢰는 내 가면이었어. 속으로는 아빠의 그림자가 따라다녔어. 그는 이제 청소부로 일했어. 시장에서 쓰레기를 줍는 모습, 내가 몰래 본 적 있었어. 그 장면은 내 꿈에 나왔어. 민준아, 왜? 아빠의 목소리가. 나는 연애를 시작했어. 그녀의 이름은 혜진, 같은 로펌 동료. 민준 씨,
당신 과거가 궁금해.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녀가 물었어. 나는 미소 지었어. 평범해요. 엄마 잃고 아빠와. 복잡했어요. 그녀는 손을 잡았어. 이야기해봐. 나는 했어. 처음으로 모든 걸 유산, 임대, 복수. 혜진의 눈이 커졌다. 그건 너무 잔인해. 나는 웃었어. 법은 잔인하죠. 하지만 혜진은 떠났어. 민준 씨, 당신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 나 혼자 감당 못해. 그 말은 칼날 같았어. 나는 다시 홀로 됐어. 집에서 나는 술을 마셨어. 위스키 한 병, 엄마의 사진 앞에서. 엄마, 제가 잘못한 거예요. 그날 나는 전화했어. 아빠에게. 아빠, 만나요. 목소리가 떨렸어. 우리는 공원에서 만났어. 벤치에 앉아 아빠는 담배를 피웠어. 민준아, 왜? 나는 직설적으로 물었어. 아빠, 후회하세요? 아빠는 한참 침묵하다 말했다. 매일 내 엄마를, 너를. 그의 손이 떨렸어. 지은이와 헤어진 후 모든 게 무너졌어. 아이들은 나를 미워해. 나는 물었어. 수아와 민호는? 친척 집에서. 나 때문에 고생해. 그 순간 죄책감이 밀려왔어. 내 복수가 아이들을 망쳤어. 나는 제안했어. 돈 줄게요. 아이들 교육비. 아빠가 고개를 저었어. 필요 없어. 내가 이미 충분히 해줬어. 충분히? 그건 아니었어. 나는 집을 팔기로 결심했어. 그 돈으로 아빠와 아이들에게 새 시작을. 하지만 운명은 비웃었어. 집을 매매하려던 날 화재가 났어. 전기 누전, 작은 불씨가 건물 전체를 삼켰어. 소방서에서 나는 멍하니 서 있었어. 엄마의 유산, 내 복수의 상징이 재로 변했어. 뉴스에 나왔어. 강남 아파트 화재, 1명 사망의 사망자. 조사 결과 불법 세입자였어. 하지만 내 집이었어. 경찰이 나를 불렀어. 소유자분, 책임이 있어요. 소송이 시작됐어. 보험사, 유가족들. 나는 로펌을 통해 변호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졌어. 민준 씨, 이건 내 과실이야, 팀장이 말했다. 나는 반박했어. 증거 없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았어. 복수의 대가야. 아빠가 병원에서 왔어. 화재 소식 듣고. 민준아, 괜찮아. 나는 울었어. 처음으로 아빠 품에. 재판은 길었어. 나는 증언대에 섰어. 그 집은 제 유산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판사는 중재를 제안했어. 합의금 지불. 나는 동의했어. 그 돈으로 아빠의 빚을 갚았어. 지은 씨에게도 연락했어. 아이들 데리고 와요. 함께 살자. 그녀는 놀랐지만 왔어. 이제 우리는 하나의 가족, 아니, 상처 입은 공동체.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 수아가 나를 미워했어? 오빠, 내가 다 망쳤어. 그녀의 말은 날카로웠어. 민호는 조용히 나를 봤어. 형, 왜? 나는 대답할 수 없었어. 혜진이 돌아왔어. 민준 씨, 용서부터 시작해. 그녀의 말에 나는 시도했어. 아빠와의 대화, 매주 저녁. 아빠, 사랑해요. 그 말은 어렵게 나왔어. 그러나 과거는 쫓아왔어. 옛 클라이언트가 찾아왔어. 민준 변호사, 당신이 화재 책임자라니. 소문이 퍼졌어. 로펌에서 해고 통보. 이미지 문제야. 나는 무너졌어. 길바닥에서 비를 맞으며 걸었어. 그때 아빠가 왔어. 민준아, 집에 가자. 그의 손이 따뜻했어. 새 집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했어.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했어. 복수의 잔재가 조용히 불타고 있었어.
화재 후의 삶은 회색빛이었어. 새 아파트, 강북의 작은 곳, 아빠, 지은 씨, 아이들, 그리고 나어 5 식구가 좁은 공간에 갇힌 기분. 아침에 일어나면 부엌에서 지은 씨의 요리 냄새가 났어. 민준 씨, 밥 먹어요. 그녀의 미소는 어색했지만 진심이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고마워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 평화가 지속될까 봐 두려웠어. 직장은 잃었지만 나는 프리랜서로 일했어. 작은 소송들, 이웃 분쟁. 민준 씨, 당신 실력은 알아, 클라이언트가 말했다. 하지만 내 명성은 더럽혀졌어. 화재 변호사라는 별명이 붙었어. 술집에서 옛 동료를 만났어. 민준아, 왜 그랬어? 복수 때문에. 나는 웃었어. 모르겠어. 이제 후회해. 아빠와의 관계는 천천히 녹았어. 저녁에 우리는 테라스에 앉아 맥주를 마셨어. 민준아, 내 엄마가 살아 계셨으면. 아빠의 말은 끊겼어. 나는 대신 말했다. 엄마는 용서하라고 하셨을 거예요. 아빠가 눈물을 훔쳤어. 아빠가 다 잘못했어. 그 고백은 무거웠어. 우리는 엄마의 이야기를 나눴어. 그녀의 젊음, 우리 가족의 옛날. 수아는 여전히 날카로웠어. 학교에서 돌아오면 방에 틀어박혔어. 한 번은 내가 문을 두드렸어. 수아야, 이야기할까? 그녀가 소리쳤어. 꺼져. 내가 우리 삶을 망쳤어. 나는 물러섰지만 다음 날 편지를 썼어. 미안해. 내가 내 여동생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녀의 답은 간단했어. 이제 늦어. 민호는 달랐어. 그는 나를 따라다녔어. 형, 법 공부 가르쳐줘. 우리는 책상에 앉아 헌법을 봤어. 그의 눈빛에 내 어린 시절이 비쳤어. 민호야, 세상은 공정하지 않아. 하지만 노력하면. 내 말은 공허했어. 화재 소송의 그림자가 아직 남아 있었으니까. 혜진과 재회했어. 카페에서 우연히. 민준 씨, 변했네. 그녀의 미소에 나는 솔직해졌어. 나 망가졌어. 하지만 고치려고 해. 우리는 데이트를 시작했어. 산책, 영화. 과거를 용서할 수 있어? 그녀가 물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시도 중이야. 그러나 고조가 왔어. 옛 세입자의 유가족이 찾아왔어. 화재로 남편을 잃은 여자.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그녀의 울음이 터졌어. 나는 무릎 꿇었어. 죄송해요. 보상할게요. 하지만 그녀는 소리쳤어. 돈이 아니야. 복수가 뭐야? 그 말은 내 심장을 꿰뚫었어. 나는 경찰서에 자진 신고했어. 화재 과실, 조사해주세요. 조사는 길었어. 증언, 서류. 아빠가 증인으로 나섰어. 내 아들이 아니야? 다 내 잘못. 후 그의 말에 나는 무너졌어. 혜진이 곁에 있었어. 민준아, 싸워. 하지만 나는 포기했어. 이게 끝이야. 판결은 집행유예. 하지만 내 마음의 짐은 사라지지 않았어. 그날 밤 집에서 폭발이 일어났어. 아니, 말다툼. 수아가 도망쳤어. 이 가족 싫어. 그녀의 외침에 우리는 쫓아갔어. 거리에서 비를 맞으며 찾았어. 수아야, 아빠의 목소리. 그녀를 안았을 때 우리는 모두 울었어. 미안해. 오빠. 그 사건 후 우리는 상담을 받았어. 가족 심리 치료. 용서의 과정이에요. 상담사가 말했다. 나는 처음으로 내 상처를 털어놨어. 엄마의 죽음, 아빠의 배신. 그 충격이 나를 삼켰어. 아빠가 손을 잡았어. 아빠가 곁에 있을게. 변화는 왔어. 나는 새 직장을 찾았어. NGO, 상속 피해자 도움. 민준 씨, 당신 경험은 소중해. 그곳에서 나는 진짜 도왔어. 비슷한 피해자들,
아이들. 복수는 안 돼, 용서가 답이야. 하지만 완전한 평화는 아니었어. 밤에 꿈에서 엄마가 나타났어. 민준아, 놓아줘. 그녀의 미소에 나는 깨달았어. 복수는 끝났어. 이제 치유의 시간. 시간은 상처를 희미하게 만들었어. 지금 나는 30대 중반. NGO에서 일하며 매일 비슷한 이야기들을 들어. 아버지가 제 유산을 그 말에 나는 내 과거를 떠올려. 하지만 이제는 조언이 달라졌어. 법적으로 싸우세요. 하지만 마음으로는 용서하세요. 클라이언트들이 물어. 어떻게요? 시간이요. 그리고 사랑. 가족은 안정됐어. 아빠는 은퇴 후 작은 정원을 갖고 지은 씨와 재결합했어. 늦었지만 행복해. 아빠의 말 여수하는 대학생, 법대. 오빠 덕분이야. 이 그녀의 미소는 따뜻해. 민호는 축구선수 지망생. 형, 경기 봐. 그의 열정에 나는 웃어. 혜진과 결혼했어. 우리 아이, 3살, 아빠. 집이 제 거예요. 아이의 물음에 나는 안아. 그래. 하지만 공유하는 거야. 이 집은 새로 샀어. 강남이 아니야. 평범한 동네, 하지만 우리 거. 때때로 옛집 터를 지나. 재개발로 변했어. 고층 빌딩이 솟아. 그곳에 서서 나는 생각해. 그 충격, 그 복수. 엄마, 이제 괜찮아요. 바람이 불어. 답하듯. 아빠의 장례식은 올해 봄이었어. 평화롭게 갔어. 민준아, 고마워. 마지막 말, 우리는 모두 울었어. 묘지에서 엄마 옆에 묻혔어. 이제 함께해요. 이제 나는 자유로워. 복수의 사슬이 풀렸어. 하지만 그 여정은 나를 가르쳤어. 배신은 아프지만 용서는 더 강하게 만들지. 서울의 거리, 불빛 아래. 나는 걸어가. 앞으로 가족과 함께.